뭐든지 하는 리노와 오늘은 가짜 나폴레옹 얘기입니다. 자, 프랑스의 영웅 나폴레옹, 여러분 이 초상화 제 대표적인 초상화로 알고 계시죠? 황제 나폴레옹 좀 보정이 많이 들어가긴 했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아는 모습은 이거죠. 나폴레옹의 몰락을 알린 워털루 전투입니다. 1815년 영국 프로이센 네덜란드 연합군에 패배하고 나서 나폴레옹은 인생이 완전히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유배를 가게 되는데요. 당시 세인트 헬레나 섬은 영국령이었고요. 여기서 이제 6년을 유배를 하다가 1821년에 위암으로 51세로 눈을 감았다고 알려집니다. 지도를 보시면 느껴지죠. 얼마나 먼 곳으로 유배를 보냈는지. 나폴레옹의 사실상 워털루 전쟁이 엔드게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정 위암이에요. 이게 왜 제가 추정이라고 적었냐면 여러 가지 사망 원인이 있는데 위암이 아니라 나폴레옹의 방을 칠했던 녹색 페인트에서 나온 납 때문에 그 납에 비소가 들어있어가지고 등근소 중독으로 죽었다라는 설도 있고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아마도 근데 위암으로 죽었다라는 게 현재는 학계의 제일 다수설이기 때문에 위암이라고 적었습니다. 51세에 위암으로 사망해서 세인트 헬레나 섬에 묻히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 나폴레옹이 사실은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죽지 않았고 나폴레옹이 세인트 헬레나 섬을 몰래 빠져나와서 탈출했고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죽은 사람은 나폴레옹의 대역 카게무샤였다라는 음모론이 있어서 오늘 그 얘기를 들고 왔습니다. 실제로 나폴레옹에게는 대역이 있었다. 쌍둥이처럼 닮은 대역이 있었대요. 프랑스어 외젠 로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고요. 그는 나폴레옹의 세인트 헬레나에 유폐된 후에 메즈간 유역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농민이었던 누나랑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1818년 나폴레옹의 수행원 중 한 사람인 가스파로 그루고 남작이 프랑스어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 프랑스어는 누나의 집에서 갑자기 호련히 자취를 감추었어요. 두 사람의 목적지는 알 수 없었지만 누나는 나중에 투르라는 마을에서 살았다라는 사실이 역사학자들의 연구에 의해서 밝혀졌습니다. 누나는 근데 일면식도 없던 의사가 우편으로 생활비를 보내주어가지고 딱히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여유롭게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남동생의 행방을 물어보면 먼 나라로 배를 타고 떠났다 라고만 말할 뿐 사람들한테 자세히 알려주지 않았다라고 해요. 프랑스화가 모습을 감춘 후인 1818년 연말 어느 날 이탈리아 베로나에 레바드라고 소개한 프랑스인이 나타나서 보석과 안경을 취급하는 작은 가게를 개업을 했어요. 그러나 그 사이는 전혀 관심이 없고 직원한테만 가게를 맡겨두고 놀러 다녔어요. 근데 워낙 나폴레옹을 쏙 빼닮아가지고 주변 사람들이나 가게 직원들조차 황제님이라고 부를 정도로 유명했습니다. 1823년 8월 22일 오후 한 남자가 가게를 찾아와 레바드에게 편지를 건넸습니다. 그 편지를 읽은 레바드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2시간 후에 마차를 타고 어딘가로 황급히 떠났습니다. 이때 레바드는 직원에게 편지 한 통을 남겼어요. 만약에 내가 석 달 안에 돌아오지 않으면 이 편지를 프랑스 국왕에게 보내달라는 말과 함께 편지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2주가량 지난 후 5월 4일 밤 11시가 지났을 무렵 합스부르크 가문의 왕궁인 쉔브룬궁에 담장을 넘어 침입하려던 남자가 근위병에게 사살되었습니다. 당시 궁전 안에는 나폴레옹의 아들인 나폴레온의 프란체스코 주세페 카를로 부오파르테가 송홍열에 걸려 목숨이 위태로운 상태로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 아들은 이때 송홍열로 죽지는 않았습니다. 1832년 7월 22일 나폴레옹 2세는 오한과 고질적인 폐렴에 시달리다가 어머니 마리아 루이사가 지켜보지도 못한 채 21세의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비록 죽어서이지만 이들 부자는 상봉하게 되는데요. 나폴레옹 무덤은 참고로 파리에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무덤이 세인트 헬레나에 묻혔는데 이쪽으로 나중에 파리로 이장됩니다. 파리로 이장되는데 히틀러는 나폴레옹 마니아였어요. 나폴레옹을 존경했던 히틀러가 아버지를 그리워했던 아들 내가 옮겨줄게 해가지고 합스부르크 왕가의 전용 묘지에 묻혀있던 나폴레옹 2세의 유해를 파리로 가져와서 나폴레옹 2세의 무덤 옆에 이장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까 쉔브룬궁의 이 사건 기억나시죠? 근위병한테 어떤 남자가 사살당했다고 했잖아. 근데 뜬금없이 그 다음날 프랑스 대사관이 괴한의 시신을 넘겨달라고 시신 인도를 요청했어요. 합스부르크 왕가에서는 거절했고요. 알 수 없지만 시신은 궁전 안에서 조용히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2개월이 지나도 편지를 맡기고 간 레바드는 가게로 돌아오지 않았고, 부탁받은 대로 점원은 프랑스 왕에게 편지를 보냈더니 프랑스 쪽에서 엄청난 보수가 돌아왔다라고 합니다. 한편 프랑스에서 회 중이던 나폴레옹은 임종을 맞기 얼마 전부터 갑자기 사람이 달라진 것처럼 이상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때 아마 바꿔치기 된 게 아닌가라는 음모론이 돌고 있습니다. 과거를 기억하지 못한다거나 뜬금없이 평소에 전혀 관심이 없던 정원 돌보는 일에 관심을 보인다거나 위험에 넘치던 평소 모습과 달리 욕설을 내뱉는다던가 거친 말과 행동을 보이는 듯 무례한 말투를 쓴다던가 딴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했다고 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교회에 출생 기록이랑 사망 명부가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근데 1771년에 이 레바드라는 사람이 이 마을에서 태어났고, 근데 사망은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돼 있다고 돼 있는데 사망 날짜가 안 적혀 있습니다. 실제로 세인트 헬레나에서 사망했다고 돼 있어요, 이 사람이. 근데 세인트 헬레나 섬에 무덤이 비어있지 않습니다. 누군가 묻혀있어요, 이장했는데. 그렇다면 프랑스 파리 무덤, 여기에 묻혀있는 건 누굴까? 가짜일까 진짜일까?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프랑스 정부에서 이거를 공개해가지고 DNA를 조사를 해보면 될 텐데 이거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사실 나폴레옹은 이렇게 입관 모습까지 자료가 다 남아있거든요. 데스마스크도 있고 다 남아있는데 더 미심쩍은 게 일치하지 않거든요. 입관한 후의 모습이라든가 부장품이라든가 이 앵발리드에 묻혀있는 모습이랑 히틀러가 이장할 때 열었을 때 모습이랑 이거랑 일치하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러면 세인트 헬레나에 묻혀있는 애는 누구야? 저 무덤은 또 왜 안 비어있어? 그럼 걔는 도대체 누구야? 라는 음모론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럼 세인트 헬레나에 묻혀있는 사람은 누구고 앵발리드에 묻혀있는 사람은 과연 나폴레옹일까요? 아니면 대역일까요? 여기까지 뭐든지 아는 리노였습니다. 감사합니다.